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할 건데요. 계산하실 때는 항상 스타트는 는이에요. 그리고 교재는 77페이지. 같이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익금액 구할 겁니다. 뭐 구할 거예요? 이익금액 는 치세요. 그리고 저희 시험은 웬만하면 공식까지도 줘요. 거기 밑에 보면은 표 1에서 이익금액을 계산하시오.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곱하기 무슨 율? 마진율. 그래서 여기 판매금액 있죠? 98만 얼마요? 1000원. 클릭. 여기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마진율 어디 있죠? 네, 20 몇 프로요? 5%. 클릭. 그러니까 결론은 C3 곱하기 C9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마진율은 고정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고정이에요. 그럴 때는 F4 몇 번이요? 한 번. 고정은 F4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고정일 때가 F4 두 번 아니면 세 번입니다. 네,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F4를 왜 눌러주시냐면 마진율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판매 금액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도 돼요? 움직여도 되죠. 그래서 움직여도 될 때는 F4 누르시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될 때만 F4 몇 번이요? 한 번.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럼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몇 개만 구한다고요? 하나만 구하고 채우기인데 했을 때 다른 거에도 금액이 나와야 돼요? 에러 문구가 떠야 돼요? 네, 당연히 금액이 나와야 되죠. 그래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입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다 됐는 줄 알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틀렸으면 이상하면 이상하다라고 꼭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빛으로 레이저 쏘지 마세요. 몰라요. 예전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왜 나를 째려보지? 그랬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틀렸다라고 신호 보내는 거래요. 근데 저는 뭐라고 느끼냐면 오늘 남자친구나 남편분하고 싸우셨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손을 드시던가 네, 틀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가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레이저 쏘지 마세요. 못 느껴요 제가. 네. 그리고 한번 오해한 적 있었죠. 계속 요즘 남편분하고 맨날 싸우시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본인한테 신호 보낸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표 2로 오세요. 그러니까 F4 언제 누르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F4는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면 안 될 때 움직이면 안 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누계 비율을 구할 건데요. 거기 밑에 보세요. 표 2에서 누계 비율을 계산하시오. 누계 비율은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여기 누계 비율 밑에다가 또 는 치세요. 뭐 치세요? 는. 그 다음에 여기 누적 인원수 5 있습니다. 뭐 있어요? 5. 그 다음에 나누기. 그냥 저쪽 거 쓰세요.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네, 우리가 일명 슬러시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대각선으로 그어진 거. 그게 뭐예요? 나누기예요. 나누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저걸로 나누래요. 합계로. 여기 합계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 합계는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네,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면 F4 몇 번? 한 번.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엔들이요? 채우기 엔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요거는 수당으로. 그리고 거기 밑에 보세요. 수당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급에 기본급 곱하기 가로 열고 상여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이래요. 그래서 가로까지도 꼭 쳐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칙연산 때문에. 가로 안 치시면 사칙연산 때문에 금액이 엉뚱한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로를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는 치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지문에 기본급. 그러면 여기 기본급.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건데 간혹가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간혹가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홍기재 씨의 수당 구하죠. 맞죠? 그러면 홍기재 씨의 무슨 급을 눌러주셔야 돼요? 기본급을 눌러줘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 지금 누구 거 구할 거니까 홍기재 거 구할 거니까 민찬이 거, 이민찬 씨 거 누르면은 당연히 금액이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라인의 거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헷갈리시다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같은 라인 것만 쓰냐? 다른 라인 거 쓰면 엉뚱한 사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걸 쓰셔야 돼요? 같은 라인 거. 그 다음에 더하기 또 기본급. 더하기 한 다음에 기본급 또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는 그 별표 모양이에요. 곱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여세요. 가로 열고, 네, 거기 뭐라고 써있죠? 상여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그리고 여기 상여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르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럼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추가 상여율 있죠? 근데 추가 상여율 움직여야 돼요? 고정이어야 돼요? 고정. 네, 그러면 F4 몇 번이요? 네, 한 번. F4 한 번 하시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치라고요? 엔터. 그리고 잘했나 못했나는 하나 갖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뭐를 해봐야 돼요? 체육이 핸들 했을 때 금액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요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금액이 맞았느냐 틀렸냐. 네. 그래서 다치견산 주의하시고, 그래도 결론은 이 함수를 잘 이해하시려면 좀 산수하고 좀 친하셨던 분들이 좀 더 유리하기는 해요. 왜냐면 산수적인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4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그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항상 뭘로 시작한다고요? 계산하실 때는 는. 그래서 뭐 함수든 뭐든 엑셀에서 계산은 는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판매량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F4 몇 번이요? 한 번.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또 가로 열고 1 빼기 무슨 율이요? 할인율인데 요 할인율도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F4 몇 번이요? 한 번.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세요. 이거는 보시면 이건 딴 게 아니고 마지막 가로 여기 보시면 가로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가로 열고 마지막에 가로 닫고만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채우기 뭐요? 핸들. 가로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닫히기였던 때문에. 그리고 요렇게 뜰 때 있거든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네. 요렇게 뜨는 거는 컴퓨터가 마지막에 조정해 주는 거예요. 뭐 조정해 주냐면 여기 보세요. 저 가로 안 닫았죠. 맞죠? 여긴 가로 닫혀 있죠.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가로를 마지막 가로는 컴퓨터가 닫아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사람이 닫는 건데 내가 안 닫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할 건데 괜찮냐? 그러면 뭐 누르면 돼요? 얘 누르면 돼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가로는 안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채우기 핸들 이렇게 누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세요. 거기 5번. 골프 청소하다가 눈을 쳤는데 왜 여기다 눈을 쳐댔지? 얘를 잘못 그려서 눈. 너 여기다 이렇게 네, 하고 눈. 이렇게 하고 네, 눈 눈을 치면 거든요? 돼요. 네. 그리고 거기 맞춰서 클릭. 아닌가 봐. 그죠? 그다음에 포인트 눈 하고 F 일단 걸어. F 버렸고 F 다 했고 두 번째 거거든.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연체건수를 눌러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여기시면 안 되니까. 그게 수식이 기니까 그냥 그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펴죠? 연체권수 안 눌러지죠. 위에 누르죠. 위에 누르고 방향키 밑으로. 앞으로 이렇게 키보드의 방향. 여기다가 누르는데 네, 밑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앞에 잠깐 보세요. 네, 요것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 많이 생겨요. 무슨 일 많이 생기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는 네, 거기 보시면 대출 건수 곱하기 뭐요? 대출 포인트 그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F 4 그 다음에 더하기 연체 건수를 찍어야 되는데 연체 건수가 이렇게 안 보일 때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위에나 밑에를 먼저 클릭하세요. 그리고 방향키로 올리세요. 그러니까 위에 누르시면 방향키 밑으로 한번 밑에 누르시면 방향키 위로 몇 번이요? 한 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안 찍혀요. 여기 찍으면 이상한 게 됩니다. 그래서 안 눌러질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위에 클릭하고 우리 그 방향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네,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치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위에나 밑에 하시고 네, 하셔도 돼요. 네, 치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체 포인트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요? F4.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채우기요? 네,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지금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했었던 이렇게 가려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진짜 함수예요. 79페이지 피시고, 그러니까 좀 전에 한 거는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를 보여준 거고요. 저희 시험에는 무조건 함수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함수입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누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무슨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시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시트. 그 다음에 현재 작업하는 시트를 워크시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워크시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워크시트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할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첫 글자가 D예요. 뭐라고요? D.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는 것 중에 D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보면 돼요. 무슨 함수라고 보시라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래서 거기 79페이지 보시면 dsum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dsum. 네, sum이 합계입니다. 뭐라고요? 합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 합계를 구하는 건데, 앞에 보세요. 저도 영어하고 많이 안 친해요. 그래서 dsum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꼭 하세요. 여기 빈 공간 아무데나 하나 클릭해 보시겠어요? 이거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는 치세요. 그리고 dsum이 ds로 시작하죠. 여기에다가 영어로 뭐라고 치세요? ds 치세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ds가 들어가는 모든 함수를 끌고 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밑에 dsum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가서 클릭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요 옆에 이렇게 설명을 줘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뭐를 구한다? 합. 여기에서 말하는 필드가 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이 뭐라 그랬죠? 칸이에요. 뭐라고요? 칸. 그래서 dsum 그러면은 결론은 합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구하는 거라고요? 합.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는 합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sum은. 그 다음에 dAverage라고 있어요. average가 뭐죠? 평균이에요. 뭐 구하는 거예요? 평균. 그 다음에 dcount라고 있어요. count가 뭐 세는 거죠?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숫자 계수. 그 다음에 count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a가. 그럼 얘는 공백이 아닌 개수. 그러니까 결론은 뭐 숫자나 문자 등을 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백은 못 써요. 네, 공백은 그 블랭크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dmax. max가 뭐죠? 무슨 값? 네, 최대값. 그 다음에 dmin. 요게 최소값.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 편차. 요건 잘 안 내요. 표준 편차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산값.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세 개예요. 그래서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숫자 개수 구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넓힌다 그러면 여기 요거 네 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번씩 해볼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 이렇게 안 한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드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가 들어가요. 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이런 거 안 써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글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영어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아까 dsum이라고 혹시 요거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다시 지우신 다음에 는 ds 쳐보세요. 그럼 여기 밑에 dsum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dsum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리고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영어를 연결해야 돼요. 안 그러시고 이걸 한글로 외우잖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잠깐 써먹고 그 다음부터 못 써먹어요. 왜냐면 시험 봐야 되니까 막 외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두 개는 외울 수 있는데 이거 한 30개를 외워야 돼요. 시험 보려면. 근데 우리가 이것만 외워요? 아니죠. 그래서 외우는 걸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네. ITQ는 외워도 상관없는데 험할은 외워갖고 시험 볼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게 다 힌트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은 교재 80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80페이지에 있는 걸로 하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표일에서 구분이 무용에다 밑줄 치세요. 구분이 뭐여? 무용. 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계산한다고요? 조건.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뭐죠? 구분이 뭐인 거? 네, 구분이 뭐인 거요? 무용인 거.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뭘로 돼 있죠? 구분이 영극으로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구분이 무용을 못 구해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조건을 넣어줄 때 무조건 두 개를 같이 잡아야 돼요. 몇 개를 같이 잡아야 된다고요? 두 개를 같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무용이면은 구분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조건은 G9에서 G10 영역의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밑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ESC 한 번만 눌러주세요. ESC 누르시고 여기 조건 와서 구분 무용이라고 쓰세요. 먼저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구분. 그 다음에 밑에다 뭐요? 무용. 이렇게 두 개 써주세요. 여기 밑에다가 구분 뭐라고 쓰라고요? 무용. 그 다음에 이런 분 있어요. 저는 오타가 잘 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복사 쓰세요. 컨트롤 C, 컨트롤 뭐요? V. 무용도 뭐 하면 돼요? 복사해주세요. 나는 치는 게 좀 불안해. 그러면 그냥 복사해서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에다 왜 구분을 무용을 썼냐면 이 표각본은 연극밖에 못 구해요. 뭐밖에 못 구한다고요? 연극.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못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항목하고 내가 찾으려는 값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부분의 연극이에요? 구분의 무용이에요? 구분의 무용이죠. 그럼 이거 갖고 못 구하니까 따로 뭐 해라? 등록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구분의 연극으로 하시오. 그러면 이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항목하고 내용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나중에 잡을 때 이 두 개를 같이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할 거예요. 무용의 무슨 양? 예매량의 뭐요? 합계. 그러면 딱 합계 보고 머릿속에서 썸이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지문 보시겠어요? 조건은 지구 G10 영역의 입력. 계산된 무용 예매량 합계 뒤에 매를 포함하여 표시하고 D썸, D카운트, D에버리지 함수 중 알맞은 것을 해요. 그러면 합계 쓰라 그랬으니까 뭘로 해야 돼요? D썸으로 해야 돼요. 라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모르면 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는 D썸 쳐보세요. DS. 뭐 치라고요? DS. 그럼 여기 D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얘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거는 뭐를 구하는 함수다? 합. 그러면 얘겠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뭐 구할 거니까? 합계 구할 거니까. 근데 썸 정도는 숙지하고 계세요. 썸은 뭐하고 관련된 거다? 합계.
여기 뒷섬 더블 클릭.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공부가 돼요. 이 밑에 있는 영어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정리되어 있는 정보예요. 우리가 정보라는 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우후즉슨 있어야 돼요?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맞죠? 지금 난리난 곳 하나 있죠. 하이브라고. 하이브 그렇게 난리 날 줄 알았으면 주식 갖고 있었던 사람들 뭐 할 거죠? 미리 팔았겠죠. 맞죠? 왜요? 떨어질 거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돈 버는 사람들이 정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보가 돈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돈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이게 제 얘기가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서만 들은 얘기니까 아는 사람 중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있으면 돈 벌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어떻죠? 빠르죠.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올 거래. 그럼 가서 먼저 뭐해요? 삽니다. 조금이라도 쌀 때. 근데 거기에 뭐 들어온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사면 어떻죠? 가격이 비싸지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땅 살 돈도 없지만. 근데 그런 정보가 있으면 뭐 하면 되죠? 돈 주고 사면 되죠. 그래서 저 아는 형은 그 경마하는데 돈 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돈 벌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 중에 마주가 있대요. 말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문자 온대요. 몇 월 며칠 몇 시 경기에 누가 몇 등 할 거니까 얘 찍으라고. 네, 이거 예전에 그 추정 60분인가에도 나왔었어요. 마주끼리 막 그런 정보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왔었는데 전 그거 나오기 전에 그 형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찍으면 1등 할 확률이 어떻죠? 많이 높죠. 그렇게 해갖고 돈 번다고. 그래서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 정리되어 있는 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부터 다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조건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거든요. 구분의 무용. 그러면 구분이 빠지면 컴퓨터에서 얘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A2부터 여기 E, C까지. 요게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막 아이디 만들고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넣죠.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2부터 몇 가지요? 20. 그 다음에 쉼표. 쉼표 왜 찍냐면 이 함수는 여기 사이에 보면은 쉼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쉼표를 찍으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에 잠깐 봐주세요. 지금 필드가 진하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필드에 와 있는 거예요. 아까는 데이터베이스가 진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데이터베이스 다 했으니까 쉼표를 찍으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끝났구나. 이제 어디 해야 되는구나? 필드. 필드가 이거예요. 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는 건 무용의 무슨 양이죠? 예매량. 그러면 예매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있죠. 5열에 있죠. 그러면 숫자 57. 그러면 이게 뭐냐면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서 구할 거야. 근데 몇 번째 거 구할 거예요? 다섯 번째 거 구할 거야. 그러면 무슨 양 구하는 거예요? 예매량.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공연료야. 그러면 그때는 몇 치면 돼요? 4 치면 돼요. 그래서 필드 나오면은 몇 번째 칸이냐, 몇 번째 열이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쉼표. 마지막이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지금 조건은 부분이 뭐인 거? 무용인 거.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조건을 2개를 잡아요. 몇 개를 잡는다고요? 2개. 그리고 부분이 뭐인 거요? 무용.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면 뒷섬 함수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함수가 왜 어렵냐면 시험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나온다 그러면 얘만 외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함수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뭐에서 꼬이냐면 어떤 거는 조건을 앞에다 넣으라 그러고 어떤 거는 조건을 뒤에다 넣으라 그러고 어떤 거는 범위 잡으라 그러고 어떤 거는 F4 누르라 그러고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면 머리에서 이제 지진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여기 밑에 거를 해석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이거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못 외워요. 저도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내가 이 함수가 뭔지 알고 여기 뭔지 뜻이 아니까 여기에서는 범위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조건 잡는 거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다 못 외워요. 참고로 함수가 300개가 넘고요. 전부 다 하면 몇백 개고 그 다음에 저도 이거 다른 회사 수학 나갔다 봤는데 함수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없는 함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 수업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살다 처음 보는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다운받는 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다. 왜냐면 공부는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요? 엔터. 치면 4700 몇이라고 나와요? 51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부연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썸이든 에버리지든 맥스든 민이든 다 똑같아요. 순서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범위 잡아줍니다. 근데 범위를 왜 잡냐면은 여기에서 뭐 할 거다? 계산할 거다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5쳤죠? 왜 5쳤냐면은 범위에서 예매량이 몇 번째 있다? 5번째. 공연 요구에라는 몇 치면 된다고요? 4.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부 다 잡는 거랑 조건을 무조건 2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구분이 뭐인 거? 무용. 이렇게 조건 잡을 때 몇 개 잡는다고요? 2개. 일반적인 함수들은 얘만 찍어요. 무용. 그러면 무용에 대해서 갖고 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이 항목도 같이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범위 잡을 때에도 항목 잡고 여기 잡을 때에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 마지막에다가 매 붙이래요. 뭐 붙이래요? 매. 그래서 매 만드는 방법은 여기 4751 한 번만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를 수식 편집줄이라고 해요. 무슨 줄이라 그런다고요? 수식 편집줄에 있는 거 여기 마지막 클릭하세요. 끝에. 그 다음에 Shift 7 연산자. Shift 7 그러면 이렇게 AND 붙습니다. 요걸 연산자라 그래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매 큰 따옴표 닫고 큰 따옴표 매 치시고 큰 따옴표 한 번 더 넣으시면 끝.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래밍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 같은 거 넣어주실 때는 앞뒤에다가 뭐 붙여라? 큰 따옴표 붙여. 큰 따옴표 매 큰 따옴표 하시고 엔터 치시면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매가 붙어요. 이거 붙이는 건 쉬워요. 왜냐면 이게 다예요. 뭐 님 붙여라. 그러면 큰 따옴표 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앞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평균 구하러 갈게요. 선생님. 네.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비어있죠. 제 거는 만약에. 그리고 여기 범위 지정하고 딜리트만 누르시면 돼요. 혹시 되어 있으면 그거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혹시 연습하시는데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했었던 것만 지우고 다시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요 옆에 칸에다가 똑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연습하실 때. 결과값은 안 지워지는데. 거기 안 줘요? 결과값은 지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거기도 클릭해서 딜리트. 내가.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 데 있죠? 거기만 지워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앞반에서 연습할 때 거기다 저장을 해서 그리고 혹시 들어가 있는 거는 선택하신 다음에 뭐 누르시면 없어져요? 딜리트. 그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두 번째는 평균 구할 거예요. 뭐 구할 거예요? 평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지문 보시면
표 2에서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700 이상.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점이 강북. 그 다음에 판매량이 몇 이상? 네, 700 이상. 고객기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지점을 치셔도 되고 복사 떠서 갖고 와도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지점에서 컨트롤 뭐요? C. 그 다음에 여기에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지점이 뭐라고요? 강북.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판매량. 여기 판매량. 몇 이상? 네,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얼마요? 7. 이걸 잘 쳐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부등호 하나 바뀌면 작거나 같다 돼버립니다. 네, 아니면 또 잘못 이해하시면은 크다, 작다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은 뭐라고요? 크거나 뭐하다, 같다. 네, 그런 거 잘 좀 봐주세요. 정리하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요거 갖고는 강남은 구할 수 있어요. 뭐는 구할 수 있어요? 강남. 근데 강북은 못 구해요. 왜냐면 이렇게 잡으면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못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약속한 걸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은 두 개가 뭐 되어 있어야 된다? 연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도 이런 질문 하십니다. 어떤 질문 하시냐면 그냥 여기에서 지점하고 강북 찍으면 되지 않냐. 안 되니까 설명을 안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되면은 당연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설마 제가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예전에 해봤지. 네.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량은 얼마 이상이요? 700 이상. 부등호 잘 봐주시고. 왜냐면 앞으로 계속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이런 거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항상 뭘로 시작한다? 네. 엑셀의 수식의 스타트는 는이에요. 뭐예요? 는. 그리고 시험 때는요, 요렇게 줘요. 여기 D석, D카운트, D에버리지 중에서 맞는 거를 고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평균. 평균이니까 D 뭐예요? 에버리지. 그래서 DH. 우리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치라 그러면 에버리지 다 치는데 그런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타자 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D 에버리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셔서 더블 클릭.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하다가 틀렸어. 그러면 ESC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시면 돼요. 왜냐면 틀릴 수도 있죠. 뭐 틀린 게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들어간다 그랬어요. 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유일하게 이 D 들어가는 함수만 여기 항목까지 다 잡아야 돼요. 대부분 함수는 항목 빼고 여기부터 잡거든요. 강남부터. 근데 D 들어가는 함수는 어디부터 잡아야 된다? 처음부터 다 잡아야 돼요. 여기 지점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해주세요. I2부터 어디까지요? L10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한 칸만 할 거예요. 몇 칸만 구할 거예요? 한 칸만 구할 때는 F4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F4는 언제 고민하는 거냐면 여러 개 구할 때. 근데 우린 지금 몇 개만 구할 거죠? 하나. 이때는 F4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하나기 때문에 고정이든 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심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드라고 그랬어요. 아까 필드가 뭐라 그랬죠? 열이에요. 뭐라고요? 열. 우리 지금 뭐 구할 거죠? 강북 우수사원에 무슨 총회? 판매총회. 그래서 판매총회가 몇 번째 열에 있죠?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몇이요? 4.
근데 만약에 시험이 판매량을 구해라. 그럴 때는 몇이요? 3. 그 다음에 쉼표. 그리고 지금 조건이 이게 조건입니다.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몇 개 이상? 700개 이상. 그러니까 범위는 이렇게 4칸을 잡아요. 그래서 4칸을 잡으면 네, 요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로는 안 닫아도 돼요. 누가 닫아줘요? 컴퓨터. 엔터 치세요. 그러면 916만 2천원을 여기 강북의 우수사원들이 뭐 했다? 판매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밑에 칸에다가 똑같은데 요번에는 강북 말고 강남만 해볼게요. 700도 하지 마세요. 700도 하지 말고 요번에는 요거 구하는 거예요. 네. 강남 사원의 판매 총액 뭐요? 평균 한번 요 밑에 칸에다 구해보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700 이상은 없어요. 700 이상은 없고, 그냥 어디 사원 거요? 강남 사원 거에 판매 총액 평균 한번 연습해보세요. 위에 거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강북이 아니고, 강남이에요, 강남. 그리고 700 이상은 없어요. 그냥 강남만. 한번 해보세요. 1분 후에 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할 때는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다 보면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맞았으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틀렸으면 틀린 거 수정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는 D 에버리지.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전체예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 총액의 평균 구할 거니까 몇 번째 거? 4번째 거. 그리고 지점이 어딘가요? 강남.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여기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요번 문제는 강북이에요? 강남이에요? 강남이에요. 그러면 지점이 뭐인 거예요? 강남인 거. 그 다음에 엔터. 치면 강남 사원의 판매 총액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무 가시면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대부분 회사 가시면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거기에 강남 딱 하면 강남 사원들의 금액이 알아서 떠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아직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갔더니 우리 회사는 엑셀만 쓴대. 다른 프로그램 안 쓴대. 그러면 이런 거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에서는 강남에 누구 얼마 이런 것들 데이터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회사의 엑셀에 세팅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만듭니다. 선생님. 네. 저기 지점 강남 우리 다시 저쪽에 썼던 거에다 강남이라고 써도 되죠? 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 때는 만약에 강남일 때는 이게 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여기에서 써서 했어도 지장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걸 안 줘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걸 쓰래. 그러면 이 연결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대충 어떤 문제인지 감이 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오세요.
몇 번으로 오세요? 3번. 그래서 3번은 보시면 표 3에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 구할 거예요. 무슨 부요? 홍보부. 그래서 홍보부를 구할 건데 조건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G23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부서명 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복사 떠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부서명이 무슨 부요? 홍보. 부서명이 홍보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안 치고 뭐 해도 된다고요? 복사해도 됩니다. 왜냐면 오타 하나 나면 못 갖고 와요. 오히려 쳐져 있는 거 복사 뜨는 게 좀 더 덜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만약에 시험 때 어떨 경우에는 이걸 안 쓸까요? 부서명이 무슨 부일 때 영업부라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영업부가 아니고 무슨 부죠? 홍보부죠. 그럼 이걸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 디카운트 A, D썸 요 중에 뭘로 해야 될까요? 디카운트 A인가? 네, 디카운트 끝에 A 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숫자 없죠. 카운트는 뭐만 될 수 있다? 숫자. 뭐만 될 수 있다고요? 숫자. 근데 여기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디카운트로 하시면 0 떠요. 왜 여기 뜨냐면 숫자가 없으니까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뒤에 A 붙은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A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l. 모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이 칸에 채워져 있는 것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는 DC. 그럼 이렇게 딱 두 개 뜹니다. 근데 여기 써있죠? 디카운트는 뭐만 된다? 숫자. 근데 우리는 지금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예요. 그래서 밑에 거 쓰셔요. 디카운트. 그리고 안타깝게도 D함수는 좋은 게 뭐냐면 이 안에 넣는 순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D 들어가는 함수는 몇 개만 완벽하게 할 줄 알면 돼요. 하나만. 그럼 앞에 있는 영어만 바꾸면 썸일 때는 합계, 에버리지일 때는 평균, 카운트일 때는 숫자 개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 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명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동그라미 끝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데이터 다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쉼표 찍으면 필드가 진해집니다. 네, 필드가 뭐라 그랬죠? 열이에요. 뭐라고요? 열.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무슨 집을 찾아야 되죠? 네, 무슨 집? 사랑의 집. 사랑의 집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몇이요? 3. 왜 3인지 시험 보기 전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론 시험에서는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거 주고 함수 주고 답이 몇 개냐. 왜냐면 시험 문제가 사랑의 집일 수도 있고 나눔의 집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죠. 평화의 집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거를 줘요. 그리고 결과값이 다른 것을 고르셔.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할 줄도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서명이 뭐인가요? 홍보부. 그리고 여기 혹시 제 것처럼 이렇게 닫혀있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둘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범위 지정하세요? 2개. 근데 2개는 무슨 함수만 2개 지정한다? D 들어가는 함수만. 뭐 들어가는 함수요? D. 나머지는 다 조건 넣을 때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부면 홍보부, 영업부면 영업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치라고요? 엔터 치세요. 근데 이거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앞에 보세요. 뭐 오해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의 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답 7개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7개 중에서 홍보부만 찾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홍보부 몇 개요? 하나. 홍보부 몇 개요? 둘. 그래서 몇이 맞아요? 2가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이해하셔갖고 왜 여기 7개가 체크되어 있는데 답이 2개냐?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무슨 부까지 와야 돼요? 홍보. 그 다음에 요건 연습인데 요거 구할 거거든요. 최고, 최저. 여기 잠깐 보세요. 최고는 맥스예요. 뭐라고요? 맥스. 최저는요? 민이에요.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인데 D민.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시간 한번 들여볼 거예요. 는 Dmax에서 구하신 다음에 빼기 뭐요? D민.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최대값에서 무슨 값 빼라? 최소값 빼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4분 후에 같이 맞춰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기까지 할 거예요. 저기 표 6번까지. 그리고 내일은 다음 함수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Dmax에서 Dmin 빼는 함수예요. 일 1분 후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함수는 많이 해보고 틀려보고 하면서 느는 거지 절대로 쉽게 금방금방 확확 늘지 않아요.
저 앞에 보세요.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똑같아요. 두 개 다.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항상 스타트는 뭐라고요? 는이에요. 그래서 는 치시고 Dmax. Dmax 가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전체 범위 지정 잡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몇 번째 거 최고값 갖고 올 거죠? 네 번째 거. 그래서 몇이요? 4.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면서 밑에 요 영어를 꼭 보면서 하세요. 아, 필드 나오면 열이구나. 네, 여기 C로 시작하면 요게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지금 조건이 제조회사가 무슨 전자? 상공전자. 그래서 D 들어가는 건 조건도 몇 개 잡는다? 2개. 그리고 끝났죠? 그러면 엔터 치세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빼기. 빼기 두 번째는 뭐요? Dmin. 그래서 DMIN.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면 돼요.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몇 번째 거 계산할 거다?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조건은 제조회사가 무슨 전자? 항공전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걸 복사를 떠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영어만 바꿔요. 그럼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뭐만 맞으면 돼요? 반만 맞으면. 그 다음에 엔터 쳤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30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불편한 거 아는데 밑에 있는 영어랑 위에 있는 거랑 좀 비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 많이 하셔야 되냐면 다 보고 왜 범위 잡았지? 왜 4 넣었지? 왜 2개 잡았지? 이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아, 데이터베이스 나오면 이렇게 넣어야 되지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30. 그 다음에 5번 함수로 넘어갈게요. 5번은 보시면 거기에다가 저기 표에서 지역이 안산인 동호회원 수 찾으래요. 지역이 어디요? 안산. 네. 안산의 동호회원 모여 수. 그러면 D썸, D카운트, D맥스 중에 이거 뭘로 찾아야 될까요? 네, D카운트로 찾아야 돼요. 뭘로 찾아야 돼요? D카운트.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동호회원 수를 세라 그랬잖아요. 네, 뭐 하라 그랬어요? 동호회원 수를 세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는 DC 치세요. 뭐 치세요? DC. 근데 여기 보세요. 힌트 하나만 드리고 시간 또 드릴게요. 여기 D카운터에서 더블 클릭.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번째 걸로 세냐가 중요하거든요. 카운트니까 몇 번째 거에서 세야 돼요? 네 번째 거에서 세야 돼요. 가입연도에서. 왜 그러냐면 카운트는 뭐 세는 거라고요? 숫자 세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하면 0 떠요. 왜 0 떠요? 카운트는 뭐만 세는 거다? 숫자가. 근데 여기 숫자가 몇 번째밖에 없죠? 네 번째. 그래서 필드는 몇 번째 잡아야 돼요? 네 번째 잡아야 돼요. 1, 2, 3 잡으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요? 못해요?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2분 후에 또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맞추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음 함수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미리 오시면 요거 한 번씩 더 연습하고 계세요. 왜냐면 내일 오면 또 새로워요. 네. 시간 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또 한 번씩 더 보시고. 이게 볼 때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록새록합니다.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초반.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엔터 쳤는데 뭔가 나올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필드는 몇 잡아야 돼요? 4 잡아야 돼요. 몇 잡아야 된다고요? 4. 왜냐면은 숫자가 몇 번째 거밖에 없죠?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건은 지역이 뭐일 때? 안산일 때. 그리고 엔터 치면 몇 나와야 돼요? 네, 3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명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명. 그러면 요 뒤에다가 연산자 치고 큰 따옴표 뭐요? 명.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엔터 치죠. 그래서 몇 명 나와야 돼요? 3명. 해보세요. 그래서 요 명 만들고 님 만들고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뒤에다 그냥 연산자 하고 큰 따옴표 하고 필요한 글씨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거기 81페이지 위에 있어요. 그래서 81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 6에서 성별이 남자, 그 다음에 영어가 몇 점 이상이요? 90점, 90점.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면서랑 거나.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면서라고 나오면 and예요. 뭐라고요? and는 같은 줄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거나라고 하면 or이에요. or은 다른 줄. 엔드는 조건이 두고 아니요. and든 or이든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쓰는 건데, 이제 조건을 넣으실 때 같은 라인에다가 넣으면 and로 인식을 하고 다른 라인에다 넣으면 or로 인식을 해요. 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와주세요. I39. 왜냐면 거기 지문에 I39에다 넣으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I39에다가 성별이 뭐인 사람이요? 남. 자, 이렇게 써주세요. 성별남. 아니면 복사 떠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가 몇 점 이상이요? 90점 이상. 그럼 영어 크거나 같다. 몇이요? 90. 그래서 영어 크거나 같다. 몇이요? 9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거나 성별이 뭐면서요? 여자. 그러면 요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여. 그 다음에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몇 점 이상이요? 90점 이상. 그래 여기에다가 수학 치고 90점 이상.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일단 쳐보세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남자 면서 몇 점 이상? 2점 이상. 그 다음에 여자는 수학이 몇 점 이상이요? 90점 이상. 네. 그래서 요거에 맞는 사람들을 뭐해라? 찾아서 평균 내라, 총점을. 그래서 같은 라인은 and라고 하고
이렇게 다른 라인은 뭐라 그래요? O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ND는 요거에 맞으면 맞는 거. OR은 둘 중에 몇 개만 맞으면 돼요? 하나만 맞으면 돼요. 결론은 남자는 영어 90점, 여자는 뭐 90점이요? 수학 90점. 요 두 개를 합쳐서 평균 내나요. 그래서 평균 내니까 D 뭐죠? 에버리지. 그래서 DH. 이거는 DA. 그러면 에버리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에버리지 무슨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면 뭐 하시라 그랬죠? 네, 전체 여기 위에 범위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요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는 지금 거기 보시면 조건에 맞는 학생의 총점 구하래요. 총점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몇이요? 6. 그리고 할 때 이 영어랑 항상 매칭 시키세요. 그래서 필드 그러면은 몇 번째 열에 있느냐. 그래서 몇 번째 열에 있다? 6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아까 넣었죠. 여기 성별부터 해서 몇 점 이상까지요? 수학 90점 이상까지 범위 지정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뭐 하라고요? 엔터. 치면 272점 몇 점이요? 5점. 나오면 맞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일 조금 미리 오시는 분들은 오늘 했었던 거 만약에 저장되어 있으면 여기만 지우고 다시 연습 한 번씩 꼭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이제 조금씩 보시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